자, 선생님 이제부터 녹화를 할 건데, 여기 지금 서현이 중심적으로 지금 수업이 들어간다, 당분간은. 자, 수소와 헬륨의 역사를 배우는 거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 지금 서현이가 공부하고 있는 빅뱅이라는 개념은, 이 빅뱅이라는 거는 어디? 누구하고 누구? 수소와 헬륨이 생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빅뱅에서 그 이상의 원소, 그 뒤에는 리튬부터 뭐 여기 있는 철까지 또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 뭐 금은동 이런 원소들은 빅뱅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가 핵심인 거야. 요 바로 다음 챕터에서 공부하는 게 요 다른 그 이상에 있는 녀석들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확인해 보는 거야. 아마 서준이하고 민준이 배워서 알겠지만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돼. 그래서 빅뱅에서 만들어진 건 뭐다? 수소와 헬륨. 또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자고. 자, 수소와 헬륨이 몇 대 몇인 질량비로 나왔다? 혹시 민준의 기억나냐? 1대 3, 3대 1, 3대 1. 3대 1의 질량비. 요거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바로 이거를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 수 있다까지만 알아도 느 정도 기초적인 걸 아는 건데 서현이는 아마 음소거를 계속하고 있는 게 좋을 거야. 음소거 해제를 하는 게 나을 거야. 계속 물어볼 거야 내가. 계속 물어볼 거야. 서현아 혹시 내가 지난번에 쌤이 이것도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요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서 이렇게 했을 건데, 시작에서부터 할 건데, 내가 딱 두 가지 기준점을 그렸지. 네. 시간이 혹시 뭐하고 뭐였는지 기억나니? 3분하고 38만 년. 38만 년. 야, 너 그래도 되게 마음에 든다. 3번간 38만 년이라고 했는데. 자, 원자의 구성인데, 최초 어떤 것들이 생성되는지 쌤이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줄게. 간략하게 설명해주면, 그냥, 간략하게 설명이니까, 3분까지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자, 보통, 원자라는 녀석이 뭘로 구성이 되는지 다시 한번 복습해보자. 원자라는 녀석은, 원자 핵이라는 녀석이 있고, 원자 핵과 전자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원자 핵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양성자들과 중성자들이 합쳐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럼 이 양성자는 뭘로 구성이 되냐면 업커크랑 다운커크랑 구성이 되는데 업커크 두 개, 다운커크 한 개. 중성자는 업커크 한 개, 다운커크가 두 개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까지 알고 있으면 완벽한 거야. 근데 그러니까 이거지. 그럼 이것보다 작은 단위는 뭐예요? 모르지. 이것보다 작은 단위는 잘 모르거든. 여기가 지금 쿼크니까. 자, 여기인데, 근데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이제 에너지에서부터 쿼크가 생겼다라고 설명하는 거지. 이게 거꾸로 생기는 거야. 제일 먼저 에너지밖에 없었는데 쿼크가 제일 먼저 생기고 쿼크에서 이제 양성자, 중성자들이 양성자, 중성자가 생기고 양성자, 중성자들이 원자 핵까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여기 원자 핵이지, 원자 핵. 원자 핵까지 만들어지는데 딱 여기서 이제 원자라는 녀석이 정확히 구성되는 시간이 38만 년. 즉 여기서부터는 원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점이고 여기서 3분까지는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해. 3분까지 만들어진 게 헬륨 원자 핵이야. 당연히 헬륨 원자 핵은 봐봐 주기율표에서 봤는데 수소가 1번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 점점 뒤로 갈수록 만들어지기가 좀 더 어렵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당연히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졌다는 건 이때까지는 뭐가 만들어졌냐면 수소 원자 핵도 만들어졌겠지. 시연아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 네. 응. 헬륨 원자핵. 근데 여기서 서연이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서연이가 기억해야 되는 게 헬륨 원자핵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He2 플러스라고 표현해도 같은 표현이야. 그러니까 전자가 없는 원자핵인 상황이란 뜻이야. 글씨 잘 보이니? 네. 그 다음에 수소 원자핵은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H 플러스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렇게도 표현해. 그래? 민준아, 저쪽에 쿼크 분수도 가르쳐줬어? 네, 분수 가르쳐 줬어요. 학교 선생님이 굉장히 옛날 교육 과정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약간 좀 올드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네. 최근 트렌드를 설명 안 해주셨어. 무슨 말이냐면, 자, 굳이 여기 그래 설명 하나 더 해줄게. 혹께 설명했다니까 알고는 있으면 좋겠다. 업커크랑 다운커크. 업커크랑 다운커크가 있는데, 업커크는 플러스 3분의 2가, 다운커크는 마이너스 3분의 1가. 그냥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야. 별거 없다. 그럼 생각을 해봐라. 아까 양성자라고 하는 거는 이거 외워야 된다고 했었지. 업커크, 다운커크로 돼 있잖아. 근데 양성자는 플러스 1가가 될 수밖에 있는 이유는 되게 간단하지.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다 더하면 어떻게 돼? 플러스 1 될 수밖에 1. 없잖아. 중성자는 0이 되는 게 당연한 거야. 왜 중성자가 0이냐? 이거는 업, 다운, 다운이라고 있잖아.
그러니까 업 쿼크는 플러스 3분의 2인데 근데 다운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짜리가 두 개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합치면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굳이 외우는 거야. 굳이 이거를 더 잘 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냥 외우는 거야. 쿼크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옛날 교육 과정에서 잠깐 가르쳐 주긴 했어. 지구학 원에서 가르쳐 주나 싶기는 한데 어제 요 정도까지는 그냥 알고 있으면 좋은 거야.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고. 그럼 여기에서 그럼 얘네들까지 만들어진다까지만 알고 있으면 좋은 거야. 아, 뒷모가 들어왔구나. 뒷모 들어왔어? 네. 지금 약간 복습 부분하고 있으니까 지금 따라오면 된다.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과정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좀 심플하게 설명을 할게. 계속 복습하는 거지. 자, 처음에 에너지였는데 E는 mc 제곱에 의해서 E는 mc 제곱에서 에너지가 물질로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최초로 만들어진 물질은 쿼크라는 기본 입자, 그 다음에 렙톤 또는 전자라고 하는 기본 입자가 만들어졌다. 이런 기본 입자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점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된다? 자, 요거 기준 기억하고 있으면 좋은데, 자, 이쪽에서 1로 쭉 가면서 어떻게 돼? 온도는 내려가고, 팽창하게 되지. 공간은 팽창하게 된다. 핵심적인 건 온도가 내려간다.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그럼 쿼크가 업 쿼크나 다운 쿼크가 있는데, 이 녀석이 온도가 내려가면서, 예를 들어서 업, 다운이 되면서 양성자가 되는 거고, 업, 다운이 돼서 중성자가 된다. 그냥 간단하게 요 원리만 알고 있고, 이 양성자고 중성자고, 혹시 너희 쌤이 이렇게까지 가르쳐 줬을지는 잘 모르겠다. 확인해봐. 이런 거 설명했는지. 지금은 쌤이 그냥 대충 설명해 줄게. 양성자고 중성자고 충돌하면 이걸 중수소라고 해. 중수소 핵이 만들어져. 참고로 중수소 쌤. 아니라, 같기도 해요. 아니 중수소는 안 했는데 이중수소만 했었나 그랬을 거예요. 삼중수소라고 했을 거야. 자, 여기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양성자가 붙으면 양성자 두 개짜리랑 중성자 하나짜리인 헬륨이 만들어져. 헬륨인데, 원래 헬륨이라는 거는, 여기는 원래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가 두 개짜리고 중성자가 두 개짜리인 원자핵이 가장 안정적인 거야. 내가 지난번에 그런 비슷한 얘기 해준 적이 있지. 원래 핵 안에서는 양성자끼리는 반발력이 작용하잖아. 자, 생각해봐. 내가 지난번에 이런 예를 들어줬어. 민준아, 네가 침대 위에서 다른 남자랑 같이 잘 생각이 없지? 네. 되게 기분이 더럽잖아. 밀어내는 힘이 있다고. 근데 밀어내는 힘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내가 너한테 제안을 걸게. 민준아, 너가 하루 동안, 이거 이상한 행동 하라는 게 아니고, 서준이하고 둘이서 한 침대에서 자기만 하면 매일 1,000만 원 줄게. 그럼 잘 거 아니야, 그지? 네. 나쁜 짓 하라는 거 아니고, 그냥 자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접착제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접착제 역할이 누가 한다고? 여기는 중성자가 그 접착제 역할을 해. 그래서 보통 1번부터 한 10번까지는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수가 보통 한 1대1로 있어야 돼. 그런데 이 헬륨 같은 경우는 2에 3이라고 돼 있는데 양성자가 두 개 있는데 중성자가 하나밖에 없잖아. 약간 좀 불안정한 헬륨이라고 얘기해. 2에 3짜리 헬륨 좀 불안정한 헬륨이야. 얘가 만들어지거나 또는 중성자가 여기 들어오면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두 개짜리가 만들어지거든. 이걸 삼중수소핵이라고 해. 이름이 그냥 삼중수소핵이야. 삼중수소핵이라고 하는데 이 녀석들이 어쨌든 불안한 상태에서 얘가 양성자가 다시 충돌되고 또는 얘가 중성자가 충돌되면서 정상적인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생긴다. 근데 보통 이걸 그냥 일반적으로 설명을 해줄 때가 있어. 요즘 교육과정에서는 뭐 심화 파트 아니면 설명을 잘 안 해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내가 지난번에 뭐라고 해서 이 녀석들이 그냥 어쩌고 저쩌고 충돌하니까 얘가 생겼다라고 설명했었어, 지난번까지는. 근데 굳이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면 두 과정이 있지. 양성자가 충돌하면은 어쨌든 양성자, 중성자가 충돌하면 처음에 중수소핵이 양성자, 중성자짜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양성자가 만들어지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얘가 되든가 또는 중성자가 먼저 부딪혔다가 양성자가 부딪혀서 이렇게 되든가. 근데 이름을 굳이 외우라고 하면 여기 삼중수소고 얘는 중수소 원자핵이다. 뭐 그 정도까지만 기억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여기는 문제를 나중에 풀다가 이런 형태가 있었다라는 거 기억이 날 거야. 서현 혹시 여기 따라와죠? 대충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 것 같아? 조금 어렵지? 네, 조금 어려운데. 할 그러니까 이게 쌤이 지금 이거 한 곳에 지금 정리를 이렇게 좀 많이 해가지고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해줄게. 이게 계속적인 복습하니까 계속 복습을 여러 번 할수록 나쁘지 않아. 너희 학교에서 빅뱅 어디까지 배웠어? 스펙트럼 배웠어? 거의 딱 처음 적응만 배웠는데 저희는. 아무튼 쌤 아직 거의 안 들어갔어요. 그 우주론 있잖아요. 응. 이름 없는 거.
이런 정작 거 우주론이었나? 정상 정적 우주론 우주론. 정적. 네, 정작 우주론 있었어요, 한 개. 아인슈타인 거. 네. 아인슈타인 거였나? 어제 정적 우주론이라고 뭐가 가만히 있는 공개 안 아무 하거나. 그냥 그대로 있는 거. 그게 아인슈타인의 우주론이야. 하고 아, 팽창 그- 우주론 해서 그 안에 그거 원래 였던 두 개. 아, 너희 선생님, 너 혹시 너희 학교 선생님 이름 모르지? 물리쌤, 그 지금 가르친 쌤. 권미경 쌤이랑 장춘기 쌤 둘이요. 뭐 혹시 배경 쌤 이런 쌤 아니지? 그런 옛날에 쌤 거기 있던 들어갔어요. 쌤이라서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야. 자, 어, 뭐 우선은 근데 그 지금 정지 상태에 있는 우주론과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정상 우주론, 빅뱅 우주론은 굳이 설명해줄까? 아니, 괜찮아요. 뭐 괜찮겠지? 그냥 대충 간단하게만 설명해줄게. 아까 너희가 한 우주론이 무슨 우주론이라고? 이러면 이제 정적 우주론. 자, 정적 우주론. 정적 우주론과 그 다음에 정상 우주론. 차이만 알자.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 빅뱅 우주론인데 요 정적 우주론은 혹시 선생님이 실수했다면 요 부분은 나중에 너희가 좀 얘기해줘. 아마 아인슈타인일 거야. 아인슈타인의 우주론인 것 같아. 정식 교육 과정에 있는 건 아니니까. 정상 우주론. 정상 우주론은 누구야? 얘가 호일이었지. 지난번에 배웠지. 그 다음 빅뱅 우주론은 가모프였지. 가모프. 근데 얘는 뭐라 해야 될까? 얘는 얘는 둘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게 팽창이지. 둘 다 우주는 팽창하는 거야. 우주의 크기가 팽창한다. 근데 얘는 크기가 그대로지. 네. 그대로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온도도 변하지 않고 온도도 그대로. 그 다음에 뭐 밀도도 그대로. 뭐 보통 이런 전부 다 정도의 얘기를 그대로. 하고 싶은 거야. 그지?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그런데 얘는 팽창한다는 게 여기서 업그레이드 된 거야. 누구 때문이냐면 허블이라는 사람 때문에. 허블이 팽창한다는 거는 확실하게 밝혔거든. 그건 더 이상 부정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니었어. 근데 팽창한데 이 호일은 팽창을 하지만 어쨌든 우주가 그대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그럼 밀도가 그대로여야 되는 거야. 밀도가 그대로. 밀도가 그대로라는 얘기는 온도도 그대로라는 얘기거든. 그럼 이렇게 되려면 뭐가 일어나야 돼? 계속 질량이 생성돼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었지. 이게 바로 문제점이잖아, 문제점. 이것 때문에 모든 거에서 설명이 불가능한 거잖아. 하지만 빅뱅 우주론은 뭐라고? 밀도가 점점점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데 질량이 생성이 되지, 질량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밀도도 내려가고 온도도 내려간다라는 형태로 얘기했지만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좀 추가적인 어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우주 배경 복사라는 형태를 통해서 이 개념이 완전히 증명이 됐다. 서연아, 우주 배경 복사라는 단어가 이제 좀 익숙해지니? 네. 그냥 단어가 좀 익숙해졌어? 자, 서연아, 내가 이제부터 서연이 계속 부를 거야. 자, 서연아, 혹시 우주 배경 복사가 몇 켈빈 온도지 아니? 3000 오, 3000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었나? 네. 기억해야 되는 게 되게 좋은데 참 3000 켈빈 온도까지만 기억한 게 참 고맙다. 3000 켈빈 온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작이지. 이게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됐을 때는 3000 켈빈 온도인데 지금은 몇 켈빈 온도지? 서준아? 3K, 3켈빈. 3K. 대략 약 3켈빈 온도 정도까지 현재는 유지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숫자를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지. 우주 배경 복사가 일어날 때는 어떻다? 이 동시에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건 우주가 투명해졌다. 지난번에 서인이한테 우주가 왜 투명해졌는지 설명 안 했을 거야. 그지? 민준아, 지난주에 내가 투명에 대한 설명 안 했지? 진무야. 네. 진무는 얼굴 보고 하긴 힘드나? 뭘 하고 있나? 아니요. 네, 내가 반응을 보고 얼굴을 봐야 내가 너희한테 설명하기 좀 더 편해서. 자, 요 개념들을 생각하고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 기본적인 이런 점들을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여기는 마지막 부분, 원자가 일어난 부분만 설명해주고 이제 문제로 넘어갈게. 지금 너희가 이제 많이 반복해가지고 개념은 알 거야. 특히 민준이, 서준이 질문은 진짜 많이 했지 않냐? 네. 어렵니? 거의 마스터 했어요. 이 부분은 그냥 너희한테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다는 느낌 가질 거야. 근데 이 부분이 내가 뭐라고? 멘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얘기했지. 혹시 이거 말고 생물은 어디까지 했니? 너희 생물 들어간다 했었나? 지구학 들어간다. 물리요. 중력. 중력. 중력 들어간다 했구나.
그래, 맞다. 네. 너희한테 이상하다 했었구나. 내가 이상 물리를 한다고. 능력은 좀 어려운 거 있대? 거의 아직 안 거기까지는 했어요, 모르겠어요. 아직. 아, 한 게 없어? 참 슬프네. 서연이는 학교에서 이거 수업 들을 때 약간 좀 들을만 하대? 아직까진 들을만 안 했으려나? 솔직하게 네. 얘기해도 돼? 왜? 네, 할 만은 했어요. 아이고, 잤던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야? 수업 잘 들어? 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참고로 다른 친구들은 알겠지만 쌤은 비꼬는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냥 묻는 거야. 아, 피곤하면 잘 수도 있지. 나도 학교 수업 시간에 좀 많이 잤는데. 그러니까 뭐 대신에 내신 시험은 학교 쌤이 내는 거기 때문에 수업은 재미없어도 잘 들어야 돼. 자, 우선은 또 한 가지 설명해 줄게. 아까 빅뱅에서 그 마지막 부분을 보자고. 마지막 부분을 보는데 빅뱅의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아까 3분까지는 이해했어. 3분이란 거는 알겠고. 그럼 여기서는 원자 핵이 만들어졌지. 원자 핵. 어떤 원자 핵? 수소라는 녀석과 헬륨이라는 녀석이 원자 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전자가 따로따로 놀고 있어.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라고? 38만 년이야. 38만 년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해 줄 게 있었구나. 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인 이유. 이따가 한 번 더 설명해 줄 거야. 뒤에 문제가 더 나오기 때문에 문제 나올 때 설명해 주는지. 그런데 요 38만 년이 왜 중요하냐면 요때 원래 원자라는 거는 아까 그렸지만 원자라는 건 어떻다? 이 원자 핵이 있는데 핵의 전자가 잡혀 있어야 돼. 이거는 수소 원자겠고 헬륨 같은 경우는 양성자 2개짜리 중성자 2개짜리 있는 거에다가 전자가 2개가 이렇게 잡혀 있어야 돼. 중요한 건 전자가 잡혀 있어야 돼. 전자가 마치 이거와 같다. 자, 서연아, 네 방에다가 밀가루 포대자루 있잖아. 밀가루 포대 알지? 밀가루 포대를 가지고 네 방에다가 막 뿌렸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네 방이 투명해지니 불투명해지니? 좀 먼지 이빠이 되지 않냐? 간단하게 설명해서. 그치? 밀가루를 막 뿌렸다고 생각해보려고. 그냥 막 펄럭이고 막 이렇게 날아다니게끔. 그러면 되게 내 방이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되게 뿌얘질 거 아니야. 그 뿌연 공간에서 내가 후라시를 빛을 비추면 앞이 잘 보여? 안 보여요. 지금 얘기하는 상황이 38만 년 전 우주 상황이야. 무슨 말이냐면 이때는 전자들이 지금 전자가 선생님이 이렇게 크게 그렸지만 전자가 실제로 굉장히 작거든. 전자들이 우주 공간에 이렇게 막 지금 막 이렇게 있으니까 빛이 이렇게 가고 싶은데 막 부딪혀가지고 앞을 볼 수가 없는 지경인 거야. 그러니까 전자 때문이야 이게. 여기 지금 우주가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 불투명한 거야 불투명. 38만 년 전에는 불투명해. 그런데 이때는 투명해져. 우주가 투명해졌다. 또는 우주가 맑게 겠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 무슨 말이냐? 이때 온도가 낮아지니까 양성자의 전자가 잡혀버려. 양성자의 여기 헬륨에다가 전자가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원자핵 주변을 돌아버려. 무슨 말이냐? 전자가 따로 다니질 못해. 이 얘기가 뭐와 같냐면 너희가 나중에 들뜬 상태라는 걸 배우게 될 거거든, 서연아. 이거 화학 시간에 꼭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들뜬 상태인데 물론 서연이가 부모님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겠지만 서연아, 네가 지금 이 시간에 과학 수업을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 지금 서연이가 돈이 없기 때문이지. 무슨 말이냐면 거꾸로 얘기해줄게. 서연아, 너가 지금 네 수중에 너만 쓸 수 있고 부모님의 간섭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50억이 있어. 이 시간에 지금 과학 수업 듣고 있을까? 안 듣죠. 부모님 말씀대로 내일 학교 갈 것 같아? 안 가죠. 죽을 때까지 써도 50억 한 1조 있다고 칠게. 1조 정도 되면 하루에 500만 원씩 근면 성실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써야 돈이 증가하는 걸 막을 수 있다. 뭐 그렇다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 있으면 넌 안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치자. 언제 집에 들어올까? 돈을 전부 탕진하면 집에 들어오겠지. 자, 얘기를 들어볼게. 수소라는 녀석은 어떤 거냐면 양성자 하나에 원래 전자들이 껍질이 여러 개가 있어. 1껍질, 2껍질, 3껍질 막 이렇게 여기 무한대까지라고 할게. 근데 원래 여기가 전자집이야. 근데 이 녀석이 에너지를 받으면 지자리 없고 좀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해. 너희처럼. 예를 들어서 서연이가 용돈이 한 뭐 10만 원쯤 있으면 부산에 놀러 갈 거고 100만 원 있으면 서울에 놀러 갈 거고 한 달 용돈 1000만 원쯤 되면 외국 나다닐 거 아니야. 그러다가 뭐 한 달에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한 1억쯤 되면 마음 놓고 내 집 밖에 돌아다닐 거 아니야. 근데 언제 집에 들어와? 돈이 없어지면 오지. 자, 지금 얘기하는 게 이 상황이야.
처음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온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자가 핵한테 붙잡힐 이유가 없어. 마치 너희처럼 돈이 많으면 전자가 핵한테 잡히질 않아. 그런데 38만 년쯤 되니까 아까 외우라는 온도가 있었지. 몇 도였어? 3000 켈빈 온도까지 떨어지잖아. 3000 켈빈 온도까지 떨어지면 이때는 온도를 굳이 가르쳐 주지 않는다. 온도가 아무튼 굉장히 높아. 근데 온도가 높다가 3000 켈빈 온도까지 떨어지면 더 이상 전자가 마음 놓고 다니기에는 뭔가가 에너지가 부족한 거야. 이제는 이렇게 핵한테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럼 3000 켈빈 온도가 됐을 때 뭐가 생겨? 원자가 생겼지. 원자가 생겼다는 얘기는 우주에서 전자가 이제 전부 다 원자 핵한테 잡혀서 사라졌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뭐가 생긴 거야? 빛이 앞으로 직진할 수 있게 된 거야. 이 빛을 뭐라고 하냐면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해. 이해 갔어, 서연아? 네.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38만 년이 지나니까 38만 년이 되니까 우주의 온도가 내려가서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해서 원자 핵한테 잡혔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가 적어지니까 우주가 투명해져서 빛이 앞으로 갈 수 있고 이때부터 빛이 있게 됐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해. 그런데 이 증거가 누구 때문에? 가모프 이론의 핵심적인 증거 자료가 돼. 여기까지 같이 알고 있으면 돼. 그럼 이 3000 켈빈 온도가 오늘날까지는 얼마만큼 더 식었다? 3 켈빈 온도까지 식었다까지 이해하면 이 문제를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빅뱅 우주론에서는 수소와 헬륨이 생성되는 걸 게임을 끝으로 딱 끝내. 이게 끝이야.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자고. 오늘은 새로운 문제를 내가 보여주겠다고 얘기했었잖아. 자, 이거 내공의 힘이야. 너희들 뭐 여유 되면 내공의 힘도 사면 좋겠다만. 자, 한번 봅시다. 내공의 힘 문제들을 여기 쭉쭉 볼게. 지금 이거는 보니까 딱 보자마자 이거 빅뱅 우주론이란 거 알겠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녀석의 우주와 여기 있는 녀석의 우주에 더 생성됐어 안 됐어? 안 됐어요. 생성이 된 게 아니잖아. 혹시 화면이 너무 작아? 이 휴대폰으로 보면 약간 이런 문제점이 있다니까? 지금 잘 보이니? 잘 보여요. 서인이도 잘 보여? 네. 진무는? 잘 보여요. 이제 진무한테도 진무할 거야. 자, 이거 빅뱅 우주론인 거 알겠고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는 자, 빅뱅 우주론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물질이 새로 만들어지는 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예요. 틀린 거다. 이런 것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그럼 방금 우리가 했으니까 요거하고 바로 요걸 한번 볼까? 지금 생성됐을 때 여기서 양성자가 만들어졌고 중성자가 만들어졌고 아직까지 그럼 꼬라지 보니까 이게 딱 보니까 이게 헬륨 원자 핵이라는 거 알겠지? 그럼 여기까지가 대략 여기까지가 한 3분쯤 됐다라는 것까지 알겠지? 이런 것까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 양성자가 만들어졌으니까 얘는 쿼크쯤 됐겠구나라는 것부터 알겠네. 그럼 A가 쿼크라는 것도 알겠어. 그 다음에 4에서 타로 갈수록 우주의 온도가 점차적으로 낮아졌다는 것도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나에서 다로 갈 때 물질과 빛이 분리됐다라는 표현은 우주 배경 복사를 지칭하는 것 같지 않니? 그지? 물질과 빛이 분리됐다. 자, 아까 내가 앞에서 이 그림에서 불투명했다는 얘기는 이 물질 때문에 빛이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이 말이잖아. 불투명해졌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우주 배경 복사가 있었다는 얘기는 전자가 사라져서 빛이 앞으로 직진할 수 있게 됐다. 이 표현을 좀 세련되게 표현하면 물질과 빛이 분리됐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야. 그게 표현법의 문제야. 그거 언어적인 문제인 거지. 너희가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어때? 지금 3분까지니까 38만 년까지 간 게 아니잖아. 원자 핵은 만들어졌지만 수소나 헬륨 원자가 만들어진 건 아니지.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다고 하는 거야. 서연아 이해가? 네. 지금 다 과정까지 만들어진 거는 3분까지라는 걸 알고 있는가? 직무 이해 갔어? 네. 오케이. 자, 서연아 화면이 꺼졌다. 자, 그 다음에 11번. 당분간 서연이를 괴롭힐 거야. 서연아, 기분 나빠하지 네. 마. 네. 상처받지도 말고. 지금 여기서도 봐봐. 딱 보는 순간 다가 뭘 설명하는 거야. 여기 지금 요 사이가 38만 년이라는 거 당장 아느냐 모르냐 이거야, 이 문제는. 이제 원자 핵한테 잡혔으니까 전자가 없으니까 빛이 나갈 수 있는데 아직 분리가 안 됐구나. 다에서는 전자는 우주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했지. 자유롭게 이동하니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38만 년 후에는 전자가 우주 공간에 요때는 자유였지. 근데 요때는
이제 온도가 낮아져서 여기서는 자유가 없지. 왜? 원자 핵한테 잡혀버리니까. 그럼 이동하지 못했다. 이건 나에 해당하는 거니까 틀렸지. 자, 그 다음에 나일 때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 이때는 원자가 생성됐다고 얘기하지. 이때는 원자가 아닌 원자 핵까지만 설명된 거지. 그 다음에 그러면 니은은 맞는 거고 4에서 나로 갈 때 우주는 점차 투명해졌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거네. 어때 서준아, 이런 문제 이제 껌이지 않냐? 진무야? 네. 진무? 네? 이런 문제 껌이지 이제? 네. 네. 껌까지는 아니야. 읽어봐야 되니까, 그지? 알았어. 그 다음에 여기 봐봐. 딱 보는 순간, 아,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이게 헬륨이네. 전자가 잡고 있네. 그럼 이건 헬륨 원자 핵이 아니라 헬륨 원자지, 원자. 여기 참고로, 만약 얘네들이 없으면 이건 원자 핵이다. 그러니까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만 딱 그려져 있다. 이것만 있으면 이건 3분짜리 산물이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이건 38만 년 산물이야,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규칙들을 보니까 서연아 대충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가지. 진짜 이해가? 서연아 혹시 조금이라도 이해 안 가면 쌤한테 바로바로 질문하면 돼. 네. 혹시 까다로운 거 있어? 아니요. 할만. 진짜 할만해? 쌤한테 모르는 거 있으면 서연아 진짜 자주 물어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네. 원자 핵에 전자 2개가 결합하여 형성된다. 그지? 전자 2개가 결합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가 누구고, 민준아? 수소. 그렇지. 3대 1이니까. 수소가 제일 많지. 얘는 틀린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거야. 그럼 지금 얘기해주는 문제가 대충 이런 거야. 여기 있는 거 봐봐. 3분이 될 때까지 일어난 현상 중에 아닌 것. 왠지 양성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양성자가 원자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지 않니? 딱 봐도 5번이 나올 것 같은 강한 5번. 느낌이 들잖아. 그러니까 이 패턴이 똑같은 패턴의 문제만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너희가 이해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푼 놈들이 이런 걸 잘해. 특히 너희는 아마 솔직히 지금 당황했던 거는 단지 요 단어지, 요 단어. 물질과 빛이 분리됐다라는 표현이 지금 너희가 얻어간 거야. 서준이하고 민준이하고 진무 같은 경우는. 그지? 이런 표현이 좀 생소한 표현이었지만 저런 표현도 옛날에 많이 썼어. 문제에서. 약간 수능형으로 많이 내. 저런 거는. 이제 앞에 있는 것들이야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그럼 그 다음 뒤에 있는 것들도 보자. 딱 봐봐. 우주 배경 복사 딱 돼 있는 순간 얘는 38만 년 딱 바로 써야 되겠지. 네. 38만 년이야. 아, 이때부터 원자가 생겼겠다. 그럼 A시기에 원자가 생성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A시기 이후에 내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 했었니? 파장이 길어졌다는 얘기는 온도가 높아졌다는 얘기야, 낮아졌다는 얘기야? 낮아져. 낮아졌다. 파장이 길어졌다. 그러니까 파장이 짧을 때는 다다다다다다 파장이 길어진다는 다다 이렇게 된다 했지. 뭔 말이야? 그러니까 파장이 짧으면은- 길어졌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낮아졌다. 즉 시간이 짧으면 지날수록 에너지. 온도가 낮아지니까 당연히 파장이 길어졌다. A 이전에는 불투명한 상태였다.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이런 문제까지 알 수 있는가? 서연이는 아직까지 파장이 길어졌다, 이거 뭐 짧아졌다 헷갈릴 수는 있어. 이거는 다음 시간에 쌤한테 여러 번 물어봐도 되니까 오늘의 포인트는 파장에 대한 개념은 아니다, 서연아. 물론 내 걸 다시 내가 녹화된 거를 보내줄 거니까 다시 보고 복습하면 좋은데 어쨌든 파장하고 에너지는 반비례한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상관없어. 나중에 또 가르쳐 줄게. 자, 그 다음에 딱 보는 순간 13번. 자, 우주 배경 복사. 지금 봐봐. 우주가 빅뱅에서 딱 생기자마자 여기서 딱 생기자마자 모든 우주로 퍼졌으니까 현재 우주의 우주 배경 복사는 모든 방향에서 날아와야 되지 않니? 혹시 이런 표현은 맞는지 틀린지 봐봐. 진무야. 진무가 대답해 볼까? 틀려도 네. 상관없지만 진무야.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는 우주의 중심에서부터 온다. 아니요. 아니지. 우주의 네. 중심 자체는 없다라는 얘기 해준 적 있지, 내가. 우린 풍선 위에 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혹시 그런 개념이 나올 수도 있겠지. 이런 문제 딱 보는 순간 왠지 그런 문제 누군가 선생님이 내고 싶은 약간 그런 충동감이 들지 않을까? 그지? 어쨌든 이거는 이거 딱 보는 순간 이건 뭐라고? 우주 배경 복사를 설명하는 거구나. 그럼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핵심적인 증거가 된다. 모든 방향에서 관측이 된다. 자, 한 가지 또 중요하다. 완전하게 균일하다. 자, 이런 표현 또 안 익숙하지? 정확히 말해서 완벽하게 균일하지는 않아. 대체로 균일하다는 건 맞아. 완벽하게 균일하지 않는 이유는 어느 지역에서는 에너지에서 물질이 더 많이 만들어졌을 수 있겠지. 어디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요런 데서는 뭐가 만들어졌냐, 뭐 별이나 은하들이 만들어졌고 여기는 안 만들어졌으니까 에너지만 높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일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아주 디테일한 것들을 설명해주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은 서연이한테 설명해줘야 되는 거야. 서연아, 스펙트럼은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야.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원래는 빛에서부터 서연이 지금 그림 잘 보이니? 네. 어렸을 때 너가 초등학교 때 스펙트럼 가지고 장난쳤을지 모르지만 무지개를 보면 딱 요거지. 요거 A라고 칠게. A처럼 나오지. 네. 그런데 B처럼 보이면 실질적으로 있잖아. 태양의 스펙트럼을 아주 미세하게 자세하게 보면 B처럼 보여. 왜냐하면 태양에 있는 대기가 이런 식으로 파먹어 버리기 때문이야.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할까? 자, 엄청난 고급 레스토랑에 있는 셰프가 예를 들어서 너한테 A, B, C, D, E, F라는 종류의 음식을 너한테 이 음식을 다 만들어가지고 너한테 보내려고 해. 서인이가 이제 부자가 돼가지고 이거 다 맛보라고 딱 보내줬는데 옆에 있는 약간 못된 민준이가 지한테 맛있는 B와 D를 싹 파먹어버렸어. 그지? 파먹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봐. 파먹어버리면 나한테 오는 건 A, C, E, F만 오겠지. 그지? 지금 그게 뭐냐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녀석은 처음에 처음에 무슨 연속 스펙트럼을 보낸 거야. 모든 걸 연속 스펙트럼을 보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들이 흡수했지. 흡수해서 남은 걸 모은 거니까 너는 A하고 C하고 E하고 F밖에 못 먹잖아. 그럼 너가 받은 스펙트럼은 바로 흡수 스펙트럼. 이 민준이가 이거를 먹고 남은 스펙트럼을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야. 고온의 기체라는 게 태양에서부터 오는 이걸 어떻게 표시하지? 흰색으로 할게요. 태양에서부터 오는 어떤 빛이 있는데 이 빛이 그대로 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중간에 있는 이 기체가 일부를 이런 식으로 파먹어 버리는 거야. 이 부분을 파먹어 버렸어. 시꺼멓게 나오는 이유야. 파먹고 남은 스펙트럼을 뭐라고 하냐면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해. 파먹고 남아있는 게 나한테 온 메뉴가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야. 흡수된 스펙트럼을 얘기하는 거야. 딴 놈이 흡수한 놈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 민준이가 나중에 먹었다고 치자. 민준이가 먹고 똥을 눌 때는 자기가 먹은 거밖에 못 누겠지.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기가 먹은 거밖에 못 보낼 거 아니야. 자기가 먹은 거를 다시 다른 놈한테 보내거든. 딴 놈한테 보낼 수 있거든. 내가 흡수한 에너지를. 그때 방출하는 거를 내가 먹은 것만 보내는 이런 방출 스펙트럼을 보내게 돼 있다 이거야. 자, 세 가지가 있었어. 어떤 세 가지가 있었냐면 스펙트럼엔 세 가지가 있는데 연속 스펙트럼이 있는데 여기서 누군가가 이 기체가 있다고 치자. 어떤 기체가 연속 중에서 일부에 있는 스펙트럼을 뺏어 먹어. 일부를 먹어. 파먹어. 그리고 내 눈으로 들어온 거. 내 눈에 들어온 거는 뭐야? 흡수 스펙트럼이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이 기체가 다른 놈한테 내가 먹은 것만 다시 보내는 거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서연아 대충 어떤 느낌인지 이해 갔어? 세 가지 단어만 기억하는 거야. 연속 스펙트럼이 있었는데 어떤 놈이 파먹고 남아있는 전 그래도 대부분 많이 남아있겠지. 그걸 흡수 스펙트럼. 그 다음에 기체만 보내는 거야. 내가 먹은 것만 밖으로 보내는 걸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그 개념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 자, 여기서 봐봐. 수소와 헬륨, 별 S 이렇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게 원소에 따라서 자 이거는 기억하자면 상식적으로 아마 서연이가 중학교 2학년 때 게 기억이 날지는 잘 모르겠으나 서준이, 민준이 다 기억나니? 중학교 2학년 때 나트륨은 노란색, 리튬은 빨간색, 칼륨은 보라색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 얼핏? 네. 그때 하면서 똑같이 스펙트럼을 했는데 그때 어떤 걸 배우냐면 리튬도 빨간색이고 스트론튬도 빨간색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스펙트럼을 비교해보라는 형태의 문제가 나오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자마다 스펙트럼은 다 달라. 스펙트럼이 같은 원자는 존재하잖아. 그래서 어쨌든 원소에 따라 선 스펙트럼 모양이 다르다. 이거 알겠지? 그 다음에 흡수선의 선폭이 다른 거. 흡수선의 선폭이 다른 거. 원소의 밀도 차이 때문이다. 선폭이 다른 게 밀도 차이 때문이다. 이거 좀 삐리하긴 하다. 보통 폭이 다른 거는 너희 학년에 그 밀도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뭐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1차적으로 넘어갈게. 그 다음 별 S의 스펙트럼 분석을 한 결과 지금 봐봐. 수소 자리가 딱 처먹혔다는 게 보이니? 여기가 수소였잖아.
여기가 지금 수소잖아. 수소 자리가 지금 딱 똑같이 파먹혔지. 100% 일치한다는 게 보여? 서연아? 그럼 쟤는 수소를 파먹었다고 얘기할 수 있지.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네. 그런데 내가 근데 나도 이게 선폭을 과연 설명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선폭에 대한 얘기를 했네. 선폭이 뭐냐면 두꺼움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보통 너희 학년에 설명하지는 않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흡수선의 선폭이 다르다는 거는 지금 다시 설명해 줄게. 요 부분에 있는 두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떤 놈은 이렇게 좀 두껍게 될 수도 있어. 두껍게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많이 두껍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 원자들이 엄청나게 많을 때 그 자리에서 그 다 감당하지 못하고 옆으로 살짝 좀 더 두꺼워져. 약간 좀 뚱뚱해진다 이거지. 어떤 느낌인지 얘가? 그 밀도가 많이 있을 때는 좀 더 뚱뚱해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 학년에서 안 가르쳐 줄 것 같은데 라고 설명했던 건데 여기서는 그렇게 설명하네 보니까. 선폭이 두꺼울수록 원소의 밀도가 크다. 그러니까 뭐 질량비까지 알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설명한다. 이번 같은 경우는 너희가 그럼 새로 보는 유형의 문제겠네. 지금 어쨌든 흡수선의 선폭이 다른 것은 원소의 밀도 차를 알 수 있다. 근데 이거를 나중에 빅뱅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설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지난 시간 나한테 이런 거 배웠잖아.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라고 서준아? 3대 1이요. 3대 1이지. 근데 그걸 네. 스펙트럼을 통해서 확인한다는 것까지 배웠잖아. 근데 네. 어떤 과정으로 하는지는 나한테 안 배웠잖아. 그지? 그 과정이 바로 지금 니은에 있는 거야. 수소의 선 스펙트럼하고 헬륨의 선 스펙트럼의 선폭을 정확하게 비교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 과학자들이. 그걸로 인해서 질량이 그렇게 존재한다. 그러니까 밀도가 그 정도로 많이 있다를 설명하는 거야. 거기까지는 원래는 너희 교육 과정이 아니라서 설명을 보통은 안 하는데 그냥 참고로 알고 있도록 하자. 서연이는 그냥 대충 그냥 그 정도의 느낌만 알고 있도록 해. 우선은. 네. 그 다음에 17번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아마 너희한테 업 커프하고 다운 커프의 설명을 해줬다면 이거 설명해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은데 어쨌든 세 가지 빅뱅 우주는 세 가지 3켈빈은 또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라는 것도 알겠고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것도 알겠지.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의 위치 이거는 아니고 보통 뭐냐면 여기서 또 한 가지가 뭐라고? 세 가지가 바로 허블 법칙. 허블에 의해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증거. 이게 빅뱅 우주론의 세 번째 증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세 가지지. 뭐 순서는 바뀌어도 돼.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는 하도 많이 해서 알 거고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인 것도 하도 많이 해서 알 건데 원래 교육 과정은 있었어. 근데 빠진 게 허블 법칙이야.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빅뱅 우주론의 결정적인 증거 세 가지라고 보통 얘기를 한다. 아마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줄 것 같아. 이거 한 것 같아요. 적색편이 하면서. 네, 적색편이. 학교에서 적색 편의를 했어? 네네. 학교에서 했다고? 우리 했었는데 적색편이 나왔었는데 쌤 말해줬었는데. 하겠네, 이거 무조건. 그렇군. 적색 편의를 했구나. 너희 나한테 적색 편의 배웠니? 요만했는데 우주가 이만해진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별이 A별, B별, 여기는 C별이라고 생각해봐. 근데 얘가 팽창이 됐어. 팽창이 되니까 여기는 A별, 여기는 B별, 여기는 C별이야. 자, 서연아, 너가 봤을 때는 A하고 B하고 멀어지는 거하고 A하고 C하고 멀어지는 거하고 누가 더 같은 시간 동안 많이 멀어졌니? A하고 C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허블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 허블 법칙이라는 게 거리가 멀어지면 이게 법칙은 그러니까 팽창 속도라고 할게. 팽창 속도. 팽창 속도가 있는데 팽창 속도 V라고 하는데 H는 상수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H라는 상수가 있다. 허블 상수라는 건데 거리의 속도가 비례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얘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까웠으니까 그렇게까지 또는 A하고 C하고 B는 거리가 머니까 훨씬 더 팽창 속도는 A하고 C하고 더 그러니까 팽창하는 빠르다. 좀 멀어지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내가 이거를 보여주고 싶었네. 예를 들어서 나한테 다가오는 너희 경찰차나 소방차가 내 주변을 지나간 걸 경험해 본 적 한 번쯤은 있지 않니?
삐뽀삐뽀잖아. 근데 진짜 이렇다. 나중에 너 이제 알고 보면 들린다. 경찰차가 다가올 때는 어떻게 되냐면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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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음에서 저음으로 내려가. 잘 들어봐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걸 배울 거야. 다가올 때는 삐뽀 소리가 약간 좀 고음으로 들려.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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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쌤이 지금 약간 좀 과장을 했지만 근데 진짜 현격하게 느껴져. 이게 왜 그래? 이게 바로 허블 법칙인데 허블 법칙의 핵심적인 건데 허블 법칙은 허블 팽창, 허블 법칙, 적색 편의. 허블 법칙이 아니라 적색 편의. 이게 바로 적색 편의하고 같은 건데 멀어지는 녀석. 어떤 내 기준에서부터 어떤 녀석이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져. 이걸 어떤 표현으로 쓰냐면 적색 편의 현상이 생긴다는 뜻이야. 근데 선생님 적색 편의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그림 보면 당장 이해가 가. 지금 봐봐. 이게 정지 상태에서의 스펙트럼이야 얘가. 정지 상태에서는 이런 스펙트럼이 있는데 밑에 A하고 B를 비교하니까 어떻게 됐니? 요 빨간색이 있는 요 나노미터에 있는 여기 한 656 나노미터라고 칠까? 한 대충 요 나노미터에 있는 빛이 어떻게 되니? 약간 좀 뒤쪽으로 이렇게 좀 대칭 이동한 느낌 보이니? 네. 여기 있는 빛도 여기 있다가 얘는 이렇게 갔지.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칸이 하나, 둘, 세 개, 이곳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똑같은 스펙트럼에 있는 건데 그 녀석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 빨간색 쪽으로 대칭 이동했지. 진무야, 이 그림 완전히 이해가 갔어? 네. 그러니까 이걸 적색 편의 현상이라고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적색 편의 현상이 생겼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정지해인된 게 아니라 나를 기점으로 A 녀석과 B 녀석이 지금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야. 알겠어? 근데 우주에 있는 예외적으로 나한테 다가온 놈도 있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공전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거 제외하고 너희는 그거 안 배우니까 거의 모든 별들, 은하들 전부 다 하늘 보면 전부 다 적색 편이. 스펙트럼을 관측하면 오랜 시간 동안 관측했을 때 적색 편의가 안 나타나는 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이 허블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어떤 놈은 적색 편의가 A처럼 조금만 나타나는 새끼도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놈도 있더라는 거야. 그럼 그걸 가지고 거리랑 비교해 보니까 거리가 먼 놈일수록 적색 편의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걸 밝혀낸 거야. 이해 갔어? 그러니까 나한테 멀어진 놈, 적색 편의가 크게 나타난다는 얘기는 뭐야? 그만큼 더 빨리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야. 아까 얘기했지? 팽창 속도라는 거는 거리에 비례한다라고 했지. 거리에 비례한다. 거리가 멀면 속도가 커진다. 팽창은 나한테 더 많이 멀어진다. 이 말은 즉 적색 편의 현상이 더 많이 생긴다. 더 크게 생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 많이 생긴다. 크게 생긴다고 얘기하는 게 맞겠다. 그러면 이 문제를 바로 봐봐. A하고 B 모두 적색 편의가 나타났어. 왜? 적색 쪽으로 대칭 이동은 했거든. 그런데 그 후퇴하는 속도는 은하 A하고 은하 B 누가 더 빠른 거야? B가 더 빨라요. 그치? 서현이 이해 갔어? 네, 네. 진짜 이해가? 서현이는 좀 듣기에는 오늘 내용 내가 많이 나갔다. B가 더 빠르지? 자, 그 다음에 그럼 은하까지의 거리는 당연히 A하고 B하고 누가 머니 민준아? B가 더 멀어요. 쉽지? 적색 편의 현상은 네. 이게 끝이야. 여기서 혹시 지금 내가 설명은 하나 해줄 거다. 혹시 학교 선생님이 설명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해줄게. 지금은 대충 흘려듣고 혹시 학교 선생님이 설명해 준다면 쌤한테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주세요라고 해라. 설명해 주면 서술형 평가 거의 90% 나온다. 뭐냐면 우주의 나이 계산하는 거야. 서연아 볼 수 있는 환경이 혹시 보기 힘든 환경인가? 저 지금 휴대폰 충전하고 있어요. 아, 그 맞다. 배터리가 없으면 또 안 되더라고. 그렇지. 그럴 때가 있어. 근데 이게 좀 중요한 거라서 나중에 어쨌든 이거 보여줄게. 자, 우주의 나이를 계산한대. 혹시 지금 우주의 나이가 얼마라고 얘기하는지 대충 아니? 138억 년. 138년. 138. 그렇지. 138억 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나이를 계산하는 게 뭐냐면 자, 속도는
나는 속도 계산하는 공식 구하는 거 되게 안 좋아하지만 그냥 알자. 속도는 뭐야?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지. 우리 한글로 볼까? 속도라는 거는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근데 아까 내가 팽창 속도에 대한 공식 하나 있었지. 팽창 속도는 뭐였다? 허블 상수 곱하기 거리였지. 이거 했었지. 아까 내가 팽창 속도는 h 곱하기 r이었다는 거 보여줬지. 바로 전 페이지에서 내가 잠깐 보여줬잖아. 요 두 개를 혼합하는 거야. 아,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s를 거리라고 보통 하거든. 그럼 이거는 같은 거니까 h 곱하기 r이라고 했는데 거리를 둘 다 똑같은 표현으로 할까? r도 거리라고 할 수 있고 s도 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한글로 쓰자. 거리라고 하고 얘도 거리라고 하자. 그러면 요 두 개씩을 그대로 하면 이 녀석과 이 녀석 사라지지. 네. 그럼 t분의 1이 허블 상수값이 되지. 그리고 이 t가 뭐야? 우주의 나이야. 그럼 t는 뭐야? 허블 상수분의 1이 돼. 과학자들이 이 허블 상수 값을 구하면 우주의 나이를 계산할 수 있는데 그 허블 상수를 구하는 거는 측정 관측 자료로 계산할 수 있어. 지금 요 과정 있지. 내가 지금 설명해준 요 과정. 요 과정이 서술형 평가 보통 한 문제로 꼭 나왔어. 옛날 교육 과정에서. 잘 나왔던 문제. 혹시 너희한테 허블 법칙을 가르쳐 줬다면 얘를 가르쳐 주지 않을까라고 내가 지금 혹시 걱정돼서 볼 때 당황하지 말라고 잠깐 가르쳐 준 건데 내가 알기론 최근엔 거의 하지는 않아. 이거 보통 시험 문제 낸 쌤 거의 본 적은 없어. 혹시 선생님이 이런 거 낼까봐 만에 하나 잠깐 보여주는 거니까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게. 그냥 대충 이런 느낌이 있다. 관련된 문제도 나오기는 해. 그래서 잠깐 볼까 그럼? 자 여기서 봐봐. 요거거든? 이게 뭐냐면 거리지. 이거 후퇴 속도 나오지. 거리에 따른 후퇴 속도 이거를 과학자들이 측정해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측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측정해가지고 이렇게 표를 만든 거야. 아? 아까 내가 뭐라고? 우주의 팽창 속도는 허블 상수 곱하기 거리라고 했지. 근데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너희 항상 기울기를 그리는 노력을 좀 해야 되거든. 기울기는 x분의 y 기억나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했잖아. x가 뭐니? x는 거리지. y가 뭐니? 속도지. 거리분의 속도는 뭐야? 거리분의 속도는 허블 상수네. 그럼 기울기가 허블 상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참고로 지금 거는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어. 그냥 잠깐 설명해 주는 거야. 자, 우선은 지금 A하고 우선 요거는 지금 이제 넘어갈게. 요건 잠깐 넘어갈게. 혹시 선생님이 요걸 해줄까 봐 걱정돼서 내가 잠깐 보여주는 거고. 적색편이 A, B, C 중에서 자, 거리 A하고 B하고 C 중에서 후퇴 속도 누가 제일 크니 진무야? A, B, C 중에서 후퇴 속도가 누가 제일 커? 그냥 표를 그대로 이해하면 돼. C? C가 제일 크지? 속도가 제일 크네. 그럼 당연히 적색편인 C가 가장 크게 나타나겠지. 네. 오케이. 그 다음, 니은. D는, B에서 관측하면, 자, 이게 너희가 진짜 많이 실수하는 게 뭔지 하나 가르쳐 줄게. 적색편에 대한 개념 문제. 자, 여기 우리 은하라고 칠게. 우리 은하가 있고, 우리 은하보다 조금 먼 놈이 있을 거고, 이건 아주 먼 은하가 있어. 그럼 우리 은하 기점에서는 얘는 이만큼 멀어지고, 얘는 이만큼 멀어지는 거지, 속도가. 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지.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다가오니? 기준을 멀어져요. 멀어지. 그게 핵심인 거야.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A 입장에서는 가까워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아니야. 이 녀석을 기준으로 봐도 입마도 멀어지고 입마도 멀어지는 거야. 거리에 따라서. 합치고 모든 놈은 다 멀어지고 있어. 왜? 우리는 풍선 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해갈 때 중심이 없다. 가끔씩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 은하가 우주의 중심이다. 일단 약간 좀 삼박한 헛소리를 하거든. 문제 기울기연들 중에서 우선 우리 우주의 중심 이런 얘기 나오는 순간부터 우선 끝난 거 알겠지? 그리고 그럼 방금 있었던 문제가 바로 그거지. B에서 관측하면 청색편이라는 건 적색편이 반대니까 다가올 때 생기는 거야. 나한테 다가와야 청색편이가 생겨. 그러니까 B에서 관측하든 C에서 관측하든 어디서 관측해도 전부 다 닥치고 적색편이가 나타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지. 허블 법칙을 통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으면 알 수 있다는 건 당장 알 수 있지. 답은 기억 디귿이야. 그런데 여기서 혹시 선생님이 우주의 나이까지 설명했다면 우주의
나이는 뭐 이걸 통해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또는 뒤에 그런 문제가 있었나? 근데 있네. 아이고. 그래서 내가 이 문제집을 안 좋아했고 너희한테 안 가르쳐줬던 거야. 원래 이 문제집 내가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썼던 건데 중기교육과는 원래 아니야. 내가 아까 이 문제 때문이구나.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우주의 팽창 속도는 허블 상수 곱하기 거리라고 했지. 그럼 허블 상수는 거리분의 속도잖아. 이 녀석의 기울기가 뭐라고? 기울기가 거리. 허블 상수지. R분의 V니까 허블 상수란 말이야. 그럼 내가 우주의 나이가 어떻다고?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분의 1이라고 아까 했지. 네. 그러면 A가 기울기가 크니 B가 기울기가 크니? A가 크지. A. A. A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T 값이 작아진다는 얘기지. 이거는 지금 현재 역수관계니까. 네. 그러니까 B 지금 현재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된 거야? 만약에 A처럼 특정됐다면 우주의 나이는 작아지는 거고 B처럼 특정이 되면 우주의 나이는 커지는 거야. 많아지. B는 작아지니까 그러니까 허블 상수는 작아지는 거니까 B처럼 특정이 됐을 때는 B처럼 주면 허블 상수가 작아지고 우주의 나이는 더 커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만약에 A가 현재라고 가정을 할게. A가 현재라고 가정을 하면 근데 과학자들이 수정해가지고 B처럼 알게 됐어. 나중에 수정하니까 B가 맞아. 그러면 138학년보다 더 길어지는 거야. 우주의 나이. 그런데 혹시 어떤 과학자가 새로 완전히 수정해서 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왔어. 이런 그래프 나왔다는 얘기는 허블 상수가 커졌다는 얘기지. 허블 상수가 커졌다는 얘기의 의미는 우주의 나이가 얘가 커졌다는 얘기니까 우주의 나이는 작아졌다는 얘기. 작아졌다. 137억 년보다 작다는 얘기겠지. 근데 이런 트렌드의 문제가 이거는 그래서 지금 내가 서연이 특히 서연이가 이걸 이해를 못해도 내가 그냥 그러려니 해도 돼. 서연아 이거 이해 못한다고 자괴감 들고 할 필요는 없다. 일단 한 번만에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우선 내가 봤을 때 민준이하고 서준이도 지금 아리까리 할 거야. 진무하고도. 그렇지 않냐 진무야 이거 이해가? 네. 이해는 가? 어이씨 똑똑한 놈들. 하지만 아리까리 하지 민준아. 약간 아리까리 할 거야. 나중에 다시 한번 이거 녹화된 거 다시 봐도 돼. 근데 지금 그런 느낌으로 간다. 핵심은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굳이 안 가르쳐 준 거야. 아까 이게 다시 얘기해 줄게.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인데 이거는 허블 상수 곱하기 거리에 팽창한다. 그러니까 이 녀석 없어지니까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분의 1이다. 라는 형태의 이걸 이용하고 그리고 요런 그래프하고 같이 혼합해가지고 허블 상수가 기울기 값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우주의 나라 하는 거야. 이거 가끔씩 있잖아. 과학 중증고등학교 또는 약간 좀 어렵게 내는 학교들 있지. 내가 전에 너희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 너희 동네를 무시한 게 아니라 웬만한 학교들 약간 외곽지에 있는 학교하고 옥동에 있는 좀 잘한다는 학교하고는 1년 정도 차이가 있잖아. 그 학교에서는 X축하고 Y축을 바꿔서 낼 때도 있어. 그러니까 Y축에다가 거리 갖다 놓고 X축에다가 속도 갖다 놓는 거야. 그럼 기울기가 허블 상수분의 1이 되지. 기울기가 바로 나이에 비례하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꼬아서 내기도 해. 수능에도 아직 안 했던 짓이긴 한데. 근데 수능에서는 그런 짓 잘하거든, 원래.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문제를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도 낼 수 있고 저런 식으로 낼 수 있다는 건데 내가 봤을 때는 학교에서 아직까지 그 짓은 안 할 것 같아서 굳이 그런 것까지는 가르쳐 주진 않을게. 대충 느낌상 그렇게까지도 할 수 있다. 이 허블 상수 개념 내가 너희한테 거의 다 설명한 거야. 이런 것들. 뭐 그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걸까?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주 배경 복사 보통 우주 배경 복사는 되게 에너지가 되게 낮은 상태지 파장이 되게 긴 보통 이런 파장을 마이크로파라고 해. 이거는 마이크로파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3켈빈 온도 근처니까 니온도 맞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잠깐만 있어봐.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의 온도가 이게 현재는 2007켈빈 이게 아니고 생성될 거는 3000켈빈이네. 그러니까 이런 거 대충 빨리 읽다가 딱 틀리기 딱 좋은 문제네. 우주 배경 복사가 생성된 이후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이 길어졌다. 그럼 답은 기울기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맞아요. 기억.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구나. 약간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뭐 좀 더 다른 문제를 본다면, 자, 아까 그럼 다시, 그럼 내가 이제, 또 너희가 배운 게 또 뭐가 있지, 최근에? 우주 쪽 짧아가지고. 같아서는 여기 쪽밖에 안 것 같긴 해요. 야, 근데 그거 하자마자 바로, 도플러 효과를 배웠다는 얘기야? 근데 그 적색 편의를 그냥 좀 확실하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살짝만 그냥 한 거라서.
그렇게 우주의 나이 대충 요거까지는 안 할 가능성이 좀 있다. 네가 안 그것까지는 안할 것 알 것 같긴 해요. 내가 봤을 때 안 할 것 같아. 근데 지금 얘기한 대로 내가 아까 했잖아. 요 책을 보충 교재로 많이 써. 많은 학교에서 많이 써. 많이 쓰다 보니까 이 책에서 그걸 설명을 해줬어. 그래서 약간 좀 걱정이 좀 되긴 해. 이게 뭐냐면 너희가 산 거는 좀 얇은 거, 긴 거 샀잖아. 그게 바로 개념 완성 문항편이고. 그러니까 문제 중심으로 돼 있는 거고. 내가 지금 있는 건 개념 완성, 이건 개념편이야. 근데 어쨌든 근데 학교에서 뭘 설명해 주는지 잘 판단해보고 너희가 결정하도록 하고 다시 한 복습 좀 내공 힘 쪽으로 들어가 볼까? 자, 내공 힘 쪽에서 이제 뒤에 있는 문제. 자, 이거지. 서연아. 네. 서연아 이제 화면 킬 수 있지 않나? 네, 인지 켜볼게요. 응. 응. 서연아 지금까지 간 거 이해가? 좀 헷갈려? 근데 중요한 건 서연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집이 완자랑 문항편 가지고 있지. 네. 그거 다 풀어야 된다. 네. 다 풀고 그럼 여기서 서연이하고 민준이하고 편한 거야? 친한 거야? 뭐 다 친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모르는 거 있으면 좀 중간중간 물어보면서 하자. 네. 자, 그 다음에 쌤한테 물어봐도 되고, 뭐 민준이나 서준이나 진무한테 물어봐도 되고. 진무야, 3번 문제 한번 풀어볼래? 자, 내가 하나씩 얘기해 줄게.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맞아, 틀려? 맞아요. 에? 오케이, 맞아.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기 전에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비가 1대1이었다. 아니요. 야, 이거는 약간 답이 될 수도 있고 답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조금 애매하긴 하다. 생성되기 직전에. 생성되기 아, 직전에. 맞는 야, 것 이거 같아요. 표현이 조금 삐리해서. 야, 이거는 문제를 왜 이따구로 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 내가 일단 참조 좀 해볼게. 이거 헬륨 원자에게 생성된 후 남아있는 수소 헬륨의 질량은 3대 1이다. 맞아요. 이거는 맞지? 확실한 네. 거야. 자, 이거는 확실한 건데. 자, 잠깐만. 그치? 동상 1대1. 이게 지금 1대1이었던 적이 있었는데, 직전이라는 표현이 되게 거슬리지? 직전이라는 표현이 거슬리는 거야. 되기 좀 많이 전이 아닐까요? 그렇지, 많이 전이지. 되기 많이 전. 많이 전이지. 그 답은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요걸 서연이가 조금 더 이해할 정도로 해야 되겠다, 그지? 서연이는 요 수업을 제대로 들어보진 않았을 거야. 서연아,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빅뱅이 이렇게 좀, 요 그림을 내가 무지하게 많이 그리는데, 여기 처음에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부터 쿼크가 만들어졌고, 쿼크가 만들어졌을 때, 이제 양성자랑 중성자가 만들어졌다고 했지. 아까 양성자는 업 쿼크, 다운 쿼크, 업 쿼크, 다운 쿼크, 다운 쿼크가 돼서 양성자랑 중성자가 만들어졌는데, 근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양성자보다는 중성자가 조금 무거워. 근데 빅뱅 시기야. 빅뱅의 초창기에서는 어쨌든 에너지에서부터 물질을 만드는 과정이지. 그럼 반대로 물질에서도 에너지로 가능할 거고 에너지에서도 물질도 가능해. 이거는 오늘날 쉽게 일어나지는 않지. 원자력 발전소 외에는 잘 안 일어나. 원자폭탄 같은 거에서부터. 그런데 봐봐. 네. 물질에서 에너지. 예. 과학. 이건 에너지가 방출되는 과정이잖아. 네. 에너지 방출되는 과정이고 대충만 이해도 될 것 같긴 해. 내가 봤을 때 서연이가. 근데 이건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이지. 무슨 말이냐면 서연아, 어떤 얘기를 할까?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 서연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재산이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내 아이템이라고 할까? 서연이 게임 좋아하니? 네. 무슨 게임 좋아하냐 너는? 롤? 배그? 네, 그런 거 없나요? 제 이사말로 광팬이에요. 이사말루? 쌤 이사말루 2 10위권이었는데. 네. 들었어요. 들었어? 그 옛날 얘기긴 하지만. 그렇구나. 그래? 내가 근데 스릴을 안 하려고 엄청나게 발버둥 쳐서 결국은 안 했다. 했으면 페인이 될 것 같아서. 자, 어쨌든 잠깐 딴 얘기를 좀 했는데 지금 네가 A게임 아이템 이사말로 돈 많이 드는 게임인데 그걸 왜 했대? 그럼 서준이는 이사말로를 용치 안 하네. 신기하네. 생각해보니까.
야구 좋아하는 애들이 한 번씩 하던데. 그러니까 하다가 2는 좀 했었는데 3 오고 나서 그냥 재미없어갖고 아, 그렇구나. 3는 그래, 좀 약간 시스템이 조금 달라져서 좀 떠난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 자, 그럼 보자. 내가 지금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지금 서연이가 예를 들어서 게임 아이템이 있다고 치자고. 게임 아이템의 질량이라고 칠게. 게임 아이템을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돼? 돈을 어떻게 돼? 뭐라고 해야 돼? 아, 이거 약간 좀 표현이 좀 이상하다. 미안하다. 이 예를 지우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 내 질량이 증가하려면, 내 재산이 증가하려면 돈을 흡수해야 되지. 서연아. 내 재산이 증가하려면 돈을 흡수해야 되잖아? 근데 마찬가지로. 근데 내 재산이 감소하려면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지. 네. 근데 서연아, 니는 돈 쓰는 게 쉽니? 돈 버는 게 쉽니? 돈 쓰는 게 돈 쓰는 게 훨씬 쉽잖아. 근데 한국 경제가 돈이 남아 넘칠 때, 막 진짜 땅만 파면 수비가 나. 막 분명 내가 쓰레기만 줘도 막 100만 원씩 줘. 이럴 때는 돈 버는 것도 쉽지. 이럴 때는 돈 버는 거하고 돈 쓰는 게 똑같이 쉬워. 그래서 상황이 우주의 처음 상황이야. 온도가 높으니까 에너지에서 물질 만드는 거, 에너지 흡수하는 게 너무 쉬워. 돈 버는 게 쉬웠단 말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됐어? 돈 버는 게 힘들어져. 왜? 우주의 온도가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무겁다고 했지. 그래서 양성자가 중성자로 갈 때는 이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 이건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상관없지. 방출하는 건데 근데 처음에는 상관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돈 쓰는 거지 이거는. 돈 쓰는 거. 이거는 쉬운데 얘가 어려워. 온도가 내려갔어. 온도가 내려가니까 이제 더 이상 이게 안 생겨. 그러니까 우주 초기에, 극초기에는 1대1이었어. 양성자 대 중성자가.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쉽거든. 양성자 대 중성자가 어떻게 된다? 7대1 정도까지 돼. 그냥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어쨌든 원래 우주의 극초반에는 양성자 대 중성자가 1대1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약간 고민했던 거야. 양성자가 중성자가 1대1인 적이 있기는 했어. 그러다가 나중에는 양성자 대 중성자가 7대1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여 1 1 근데 헬륨이 되려면 이렇게 두 개 되지?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뭐냐면 수소 원자 핵이야. 수소 원자 핵이 총 몇 개가 있는 거야? 12개가 있는 거야. 그런데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질량을 거의 똑같이 치거든. 아주 약간 무겁다고 했지 거의 똑같아. 그럼 수소 하나당 질량이 원자 핵 이거 하나당 질량이 1g이라고 치자고. 그럼 12개니까 12g이지. 하나 이해가? 그런데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니까 합치면 4g이지. 얘 4g이니까 12대 4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3대 1이 된다. 그래서 수소 대 헬륨의 질량 우리가 3대 1이다.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이 핵심을 다 이해하는 거야. 근데 서현이는 이 파트가 조금 이해 안 될 수도 있어. 필요하면 쌤이 다시 설명해 줄 거야. 이 파트까지는. 근데 여기까지 설명하면 빅뱅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너희한테 다 가르쳐 주는 거야. 오케이, 오늘 한 여기까지만 해도 되지 않을까? 네.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녹화한 거 내가 편집해서 나중에 보내줄게. 여기서 끝낼게. 혹시 서준이나 네. 민준이, 진무 어때? 네? 이렇게 듣는 건 너희한테 괜찮니? 어떠니? 괜찮은 것 네. 같아요. 괜찮긴 한데 어. 소리가 한 번씩 끊기면서 들려서 한 번씩 아, 이게 그렇구나. 인터넷 문제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하는 게 제일 좋아. 제일 중요한 건 집 컴퓨터에서 유선으로 했을 때가 하나도 안 끊겨. 어쨌든 내가 다시 멤버- 보내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인터넷으로 이건 나중에 다시 우리 대면으로 만나서 의논 좀 해보는 걸로 하고. 어쨌든 오늘 수업 여기서 할게. 잘했어.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물어보고. 어쨌든 영상은 보내줄게. 유튜브로 올려줄게. 네. 오케이. 네. 수고. 고맙습니다.